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글을 만나보게 될까요? 자, 인물 사건 배경의 관계를 이해해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실전 훈련 헤르만 헤세의 나비라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소설 작품, 그러니까 이야기 작품을 읽을 때는 결국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그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흐름을 통해 갈등 관계도 파악하고 이런 갈등 관계 해결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소설 감상이죠. 자, 헤르만 헤세의 나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어린 시절 나는 나비 수집에 열중했다. 나비 수집을 취미 생활로 갖고 있는 나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나는 에밀에게 보기 드문 푸른 날개의 나비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지만 그는 나의 나비에 대해 결점을 늘어놓았고 그 후로 나는 에밀에게 다시는 자신의 나비를 보여주지 않는다. 자, 나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 주동 인물이라면 여기선 반동 인물은 에밀이죠. 왜냐하면 나와 에밀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밀도 나비 수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친구인데, 어린이들인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집한 나비를 에밀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 뭐예요? 어서 내 나비를 칭찬해. 이거잖아. 그런데 에밀이 뭐 얘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뭐 이 나비는 흔하고 뭐 이 나비는 뭐 별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다시 나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뭐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다시는 안 보여줘요. 그러던 중 에밀이 번데기에서 나비 점박이를 길러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보통 아이는 아니야. 아니 그냥 나비를 좋아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면 번데기에서 나비를 길러내냐고요. 마치 에디슨이 어릴 때 그 달걀 품어가지고 병아리 꺼내려고 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얘는 심지어 성공을 한 거예요. 아, 그 너무 궁금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밀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점박이를 갖고 나와요. 사실 지금 여기서 앞부분에 줄거리 해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타냈는데 이 나비라는 소설의 전문을 보시면 이 장면이요 진짜 그 스릴과 서스펜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너무 궁금해서 보러 간 거예요. 점박이라는 나비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나비거든. 보통 나비가 아니야. 근데 에밀이 이걸 번데기에서 길러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그 순수한 궁금한 마음에 갔는데 어머 에밀이 하필 방에 없어요. 근데 점박이만 이렇게 쫙 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순간 얘가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들었어요. 조심히 갖고 나오다가 계단을 내려서 나오다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맞닥뜨린 거야. 그러니 어떡해요. 너무 놀라가지고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비는 어떻게 됐겠니? 이 나비가 여러분 살아있는 나비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 박제를 한 나비예요. 나비는 그 날개도 굉장히 연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힘을 주면 바스락 없어지죠.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에밀의 방으로 올라가서 나비를 꺼내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이 부서진 뒤였어요. 그 다음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는 에밀의 점박이를 망가뜨려 버렸네요. 너무 괴롭죠. 나중에 다시 가봤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에밀이 그 날개를 손질하느라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그러니까 에밀은 나중에 방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멀쩡한 나비가 갑자기 망가졌으니 이거 누구의 소행이야. 분명히 누가 그런 건데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길러낸 내 점박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얘가 막 열심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돼요? 안 되지. 그는 부서진 날개를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앞지 위에 펴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본디 모양으로 바로잡힐 가망이 없었다. 촉각도 떨어진 그대로이다. 나는 그제서야 그것이 나의 소행인 것을 밝혔다. 잘못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용기예요. 어른들도 사실 이런 용기를 내기는 어려워요. 어른이라 더 어려워요. 아이도 어려워요. 에밀이 얼마나 그 나비를 아끼는지 나도 나비 수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알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거 참 훌륭한 행동인데 이 용기를 낸 건 훌륭한 행동인데 자 에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랬더니 에밀은 격분한다거나 나를 큰 소리로 꾸짖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난리 날 것 같잖아. 근데 에밀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혀를 차며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경멸이에요. 이건 경멸. 근데 이 말이 이 그런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 그래, 너는 그렇게 나비를 수집한다는 녀석이, 나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녀석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망가뜨리냐? 너 그렇게 나비를 함부로 대하는 녀석이었어? 의 의미예요. 이건 정말 너무 그 모멸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친구의 나비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비 수집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나비를 내가 내 스스로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 귀한 나비를. 이거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인 거죠. 아, 에밀의 성격도 참 그렇다, 그지? 어차피 그 전박이는 망가진 거고 에밀이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아이였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좀 다툴 일이 있어요.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뭐 친구가 내 거를 뭐 가져가서 망가뜨리거나 또는 뭐 잘못됐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실수든 뭐든 간에. 근데 거기서 친구하고까지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물건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친구 관계라도 여러분 유지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글에 나오는 에밀은 앞에서 주동인물 반동인물이라고 했죠. 좀 아이가 차가워요. 아이답지 않은 너무 냉철한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그는 듣지 않고 냉담하게 도사리고 앉아 여전히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으므로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내가 수집한 나비를 다 줄게. 제발 용서해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에밀이 뭐라 했냐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네가 모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게다가 오늘은 네가 나비를 다루는 성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 앞에서도 그래 너는 그런 녀석이란 말이지 그랬죠. 바로 너 나비를 다루는 성의 그렇게 형편없는 아이야 너는. 그런데 뭐 네가 모은 나비 나 준다고? 형편없는 나비겠지. 됐어. 안 가져.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한심한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에밀입니다. 나는 에밀에게 자신이 전박이를 망가뜨렸음을 밝히고 에밀은 그런 나를 아주 경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늘어지고 싶었다. 왜냐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그 정도로 형편없는 아이는 아닌데 아주 경멸을 하니까요.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아주 나쁜 놈으로 결정이 나고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사람이 되어 냉정히 정의를 방패로 하고 모멸적인 태도로 내 앞에 버티는 것이다. 그는 욕설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보면서 경멸할 따름이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한 번 저지른 일은 이미 어떻게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나의 깨달음입니다. 나의 성찰이죠. 이 작품은 이렇게 성찰적인 요소가 있는 성장소설이에요.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었어요. 한 번 잘못한 일은 그리고 그 잘못이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일 경우 되돌이킬 수가 없구나.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도 이 작품을 통해서 대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나라는 아이가 이 작품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고 에밀이 막 그렇게 착한 사람은 또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불쌍하다, 동정의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잘못을 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사람이다라는 인상이 주변에 잡히게 되면 이거 정말 바꾸기는 어려워요. 자, 나비 살펴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물러섰다. 경과를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나에게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두는 어머니가 고마웠다. 사실 에밀한테 가서 그렇게 잘못을 고백하게 된 데는 어머니의 역할도 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갔다 온 나를 보는데 애가 영 표정이 안 좋잖아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였다. 여느 날보다 시간이 늦어진 편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으로 된 두껍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가지고 와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내어버렸다. 이 나비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모은 내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근데 그 보물들을 스스로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에밀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비 수집을 완전히 이제 손절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나비 수집 안 해 이런 마음인데 또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번 한 잘못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도 나비를 수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에밀이 화가 났을지도 사실 좀 짐작이 되죠.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형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이 아이가 얼마나 크게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그동안 모아둔 나비를 모두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글의 짜임을 볼게요. 우리 지금 읽어본 부분은 전체 소설 중에서 갈등의 최고조인 절정과 갈등의 마무리 결말입니다. 나가 자신이 망가뜨린 전박이를 손질하고 있는 에밀을 찾아갔는데 에밀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를 경멸을 하죠. 그리고 이때 한번 저지른 일,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모았던 나비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기억에서 그러니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 그랬어요. 그러는 에밀의 말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내가 이제 그거 내가 그랬어. 전박이 내가 그랬어. 라고 고백을 하자 에밀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식, 나비를 함부로 대하는 너는 그랬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함축적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나비를 함부로 대하는이 가장 알맞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보기는 소설 속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내용을 고려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하세요. 그래요. 보통 이제 소설의 짜임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작품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통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하는 문제는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지 않은 소설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들은 현재 얘기하다가 과거 돌아갔다가 뭐 다시 현재로 오고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이러면 소설의 전개와 시간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다시 나열하게 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야겠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가를 보면은 내가 에밀의 나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죠? 망가뜨렸어요. 자, 망가뜨린 뒤에 어떻게 했는가? 나는 에밀에게 내가 한 행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밀이 어떻게 했죠?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봤고 결국 이제 경멸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별다른 말을 묻지는 않으셨고요. 나는 그동안 나비를 모아둔 상자를 모두 꺼내서 망가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차례죠. 그래서 배열을 해보면 가, 다, 나, 라, 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나비 우리 친구들 기회가 된다면 전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소설로서도 아주 훌륭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서 우리도 작품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또는 에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